A 부분 다시 쓰기 버전 70% 변경.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차분히 앉아서 이 이야기를 다른 문체로 되짚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지정학적 충돌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듬어진 또 다른 화자의 목소리로 전개됩니다. 지금 미국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진동 속에 서 있다. 트럼프는 확신에 차 있었다. 두 번째 압박 공세를 감행해 한국의 투자와 인력을 강하게 조이면 머지않아 서울은 결국 무릎을 꿇고 워싱턴이 내미는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자신만만함이야말로 일련의 비극을 쏘아 올리는 총성이며 미 해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서막이라는 것을. 한화오션이 미국 시장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 튀어나온 순간 매직어라는 극비 프로젝트는 사실상 판에서 밀려났다. 펜타곤과 월스트리트 전역에서 도미노가 쓰러지듯 충격이 연쇄적으로 번져나갔다. 백악관을 25년 동안 드나들어 온 한 기자가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단 하나 남은 것 진실을 추적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가 끝내 포착한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한때 펜타곤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기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지금 우리 앞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는 여러분의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된다. 이 명령서 한 장이면 한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시간 문제일 뿐이야. 트럼프는 행정명령서를 높이 들어 올리고 명령하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늘 큰 판돈을 거는 도박꾼 같은 흥분이 선명하게 읽혔다. 비자를 100배 올려. 이제는 그들이 제대로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의 손가락이 만년필 몸통을 꽉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찾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이 순간이다. 미국이 다시 한번 스스로 세계의 규칙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워싱턴에서 기자로 25년을 버틴 동안 이 정도의 분기점 같은 장면을 마주한 적은 없었다. 오벌 오피스 안공기는 우리가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감각으로 짙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비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체스판 위에 말을 몇 개 옮기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판 자체를 새로 갈아 끼우고 있다. 트럼프는 국무장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짧지만 싸늘한 한마디를 던졌다. 잘 봐둬. 이게 진짜 비즈니스야. 정에 호소하는 감상적인 동맹 따위, 우린 필요 없어. 그 말 한 줄만으로도 나는 이 장면이 거메리커 퍼스트, 곧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를 시험하는 완벽한 무대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수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겨왔는가. 그런데도 마치 미국이 자기들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나라라도 되는 양 행동해왔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결국 판을 만들어낸 건 미국 아닌가. 그런데 어느새 인식 속에서 주종이 뒤바뀐 듯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한 보좌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혹시 한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트럼프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보복. 그들이 무슨 수를 쓴다고. 미국 시장이 없으면 그들이 뭔데. 나도 속으로 끄덕였다. 그래,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미국이 규칙을 바꾸는 순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따라오는 것뿐이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다. 이걸로 끝이야.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와서 돈 벌어 가던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내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했다. 내 가슴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마침내 미국이 제대로 깨어났구나. 이때 상무부 차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다.
대통령님, 대체 인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도에서 5만 명, 베트남에서 고급 기술자를 3만 명. 비용은 한국 엔지니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의 얼굴 위로 뚜렷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게 맞지. 자존심만 센 집단에게 왜 비싼 돈을 줘야 하지? 만년필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내 귀에는 마치 선전포고서에 서명을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가 한 획 사인을 더해 갈 때마다 내 심장도 점점 더 세게 뛰었다. 이게 바로 힘이다. 질서를 정하는 자의 특권.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이렇게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는 태도, 미국의 국익 하나만을 절대 기준으로 세우는 리더십, 그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이 나라에 부족하다고 느껴온 부분이었다. 머뭇거림도, 흥정도, 나눔도 없다. 마지막 획이 닫히자 오벌 오피스는 갑자기 기묘한 정적에 잠겼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진 직후에만 찾아오는 그 고요함이었다. 이윽고 트럼프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미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반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반드시 전 세계로 송출되어야만 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제목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다. 제국의 귀환 트럼프의 강수, 한국의 무임승차 시대를 끝내다. 나는 마치 오래된 타자기를 두드리듯 재빨리 문장을 찍어 나갔다. 미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의미의 미국이 출현했다. 단어들이 화면 위로 쏟아져 올랐다. 적어도 그때의 나는 스스로 역사 한 줄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통령님, 언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트럼프는 한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모든 건 미국을 위한 거야. 나는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쯤 한국 정부는 완전히 얼어붙었겠지. 오랫동안 미국을 얕잡아본 대가를 치를 차례다. K-팝인이 한류니 하며 문화로 미국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어온 그들. 하지만 진짜 힘 앞에서는 그런 화려한 장식들은 배경으로 희미하게 사라질 뿐이다. 한국 대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모니터링하던 경제수석이 보고했다. 트럼프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결과지. 이제야 현실을 보는 거야. 나는 그날의 논설을 마무리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건 아직 서막일 뿐이다. 미국의 진정한 역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이 누려온 각종 특혜는 여기서 정리된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날이 도래했다. 이제부터 각 나라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누가 이 판의 진짜 주인인가? 대통령의 마지막 말들이 아직도 오벌 오피스 안을 메우고 있는 듯했다. 그 공간 전체가 내게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장면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다. 눈앞에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한국의 모만함을 내리치는 천벌 같은 제재 조치가 펼쳐져 있었다. 내가 방금 미국의 신의 한 수를 목격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은 축제날 무대처럼 들떴다. 어제 트럼프가 서명한 비자 폭탄 이후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나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모든 순간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상무부 차관 리처드 밀러가 연단에 올랐다.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
우리는 한국 출신 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낼 로드맵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가 펼친 자료에 회의장은 고도와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도에서 고급 기술 인력 5만 명, 베트남에서 3만 명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비용은 훨씬 저렴하면서 근면함에서도 한국 엔지니어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감탄했다. 역시 미국답다. 모든 준비가 이미 물밑에서 진행된 뒤 상대가 반응할 틈조차 주지 않는 방식. 이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밀러는 단호한 한 문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K-팝 무대에 올라 춤추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브리핑룸 전체가 한꺼번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내 머릿속에는 즉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 문장은 반드시 칼럼에 그대로 실어야겠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CNN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한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밀러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다. 아직도 조용합니다. 아마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같군요. 실제로 한국은 제대로 대비할 틈도 없이 맞은 한 방에 휘청거리는 모양새였다. 전날부터 나는 한국 언론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대응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반복하는 말이라고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모호한 문장뿐이었다. 다른 기자가 한국 경제계의 움직임을 물었다. 차관은 자료를 다시 확인한 뒤 말했다. 현재까지 나온 건 공급망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성명 하나뿐입니다. 그게 전부죠.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 고작 태스크포스라니. 이미 미국이 판을 통째로 갈아엎었는데 뭘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나는 곧장 책상으로 돌아가 두 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 제목은 이랬다. 침묵하는 한국. 미국의 완벽한 온쇼어링 전략 앞에서 마비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는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낯선 유형의 뉴스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한국인 엔지니어 50여 명이 갑자기 휴가를 신청하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지아의 SK 배터리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핵심 기술 인력 30명이 본사 교육을 이유로 동시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흔히 보이는 감정적인 반응 정도로만 여겼다. 전형적인 한국인 반응이지. 자존심만 건드려도 바로 돌아서 버리잖아. 나는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숫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시간의 LG 배터리 공장, 애리조나의 TSMC 공장, 핵심을 맡고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조용히 짐을 싸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체 흐름은 너무 질서정연해서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라기보다 미리 짜둔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는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백악관의 한 관료에게 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안심시키듯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게 두죠. 우리는 이미 대체 인력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준비 완료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입에 올려왔다. 인도 엔지니어, 베트남 엔지니어가 줄을 서서 대기 중이라는 식으로. 당시 우리의 논리에서 한국이 무슨 말을 하든 더 이상 변수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사람을 빼가는 행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일이었다. 상무부는 다시 한번 브리핑을 열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탈에 대해 우리는 어떤 우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미국식 업무 문화를 정착시킬 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미국 회사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한국식 기업 문화를 들여오는 바람에 종종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곤 했다. 그 어색한 충돌 지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실은 한국이 스스로 우리에게 길을 터주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이 공장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미국식 현장이 될 겁니다. 우리는 서울의 침묵을 공포의 증거로 이해했다. 공급망 점검 태스크포스는 체면 칠해용 껍데기에 불과하고 정부가 말하는 대화를 통해 해결 문호는 결국 백기를 높이 들지 못해 돌려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겁먹은 쪽의 침묵이 아니었다. 순간을 노리는 포식자가 숨을 고르는 정적에 더 가까웠다. 우리가 샴페인을 따고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은 채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여전히 확신했다. 이는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한국이 미국을 정면으로 상대할 용기를 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존심이 상해 짐을 챙겨 돌아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순진했는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무 말 없이 공장을 떠나가던 순간 우리는 그것을 미국의 우위를 증명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를 세심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징후들은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될 법한 수준으로 보였다. 텍사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생산 라인의 일부가 갑자기 멈춰 섰다고 했다. 배관과는 서둘러 발표를 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탈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며 이미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조지아의 SK 배터리 공장에서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다. 생산량이 30%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애리조나의 TSMC 공장에선 더 심각했다. 핵심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춰버렸다.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짧게 그렇게만 적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주요 제조 기업들의 CEO들이 줄줄이 백악관으로 몰려왔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눈에 띄게 더 나빠졌다. 인도와 베트남에서 채워 넣은 엔지니어들은 장비에 손을 댈 때마다 새로운 오류를 불러왔다. 월스트리트의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고꾸라졌다. 초반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길시적인 조정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3일째, 4일째가 되어도 주가 그래프는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거래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CNBC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제목을 뽑았다. 미국식 리스크 제조업을 뒤흔드는 새로운 불안의 파고.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제조업 관련 주식을 서둘러 팔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온 시나리오와 달랐다. 이건 본래 흠잡을 데 없는 계획이어야 했다. 그렇다면 오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해 오지 않았나? 백악관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갔다. 트럼프는 경제팀을 긴급 소집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의 낮게 깔린 분노 섞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보좌진들은 서류를 안고